자, 이번에 이제 분자의 극성하고 물질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앞에서 분자 구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분자 결합의 극성, 극성 결합, 무극성 결합 배웠죠. 이제는 분자가, 어떤 분자가 극성을 띠고 무극성을 띠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분자의 극성은. 자, 분자의 극성. 분자는 크게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무극성 분자는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를 해서 분자가 쌍극자를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자 내에 쌍극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 모멘트의 총합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극성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이 분자 안에 있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나오면은 결국 뭐가 될 수 있냐면은 그 분자 자체는 무극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극자를 띠지 않는 거죠. 전하가 없는 거죠. 그죠? 쌍극자를 띠지 않게 되는 분자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극성 분자는 분자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게 되는 분자는 극성. 그래서 쌍극자를 띠게 되는 거예요.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이거는 두 개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의 극성에 따라서 그냥 분자의 극성이 바로 결정이 돼요. 즉, 무극성 분자는 같은 원자끼리, 즉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자끼리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무극성 공결합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쌍극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0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극성 분자가 되고, 무조건 서로 다른 원자끼리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뭐가 쏠립니까? 전자쌍이 쏠리게 되니까 이 경우는 바로 극성이 돼요. 그러니까 H2나 O2처럼 동일 원자의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고,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가 없죠. 그렇죠? 전기 음성도가 서로 같으니까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HF나 HCl처럼 서로 다른 원자끼리 이렇게 이 원자 분자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큰 플로린,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린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향하게 되고, 이쪽에도 전기 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향하기 때문에 염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 플로린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에 이렇게 전하를 띠게 돼요. 쌍극자를 띠게 돼서 이 경우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이원자 분자는 서로 같은 원자가 결합을 하면은 무극성 분자고,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하면은 그냥 극성 분자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결합의 극성뿐만이 아니라 이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분자의 극성이 결정이 돼요. 즉, 이 쌍극자 모멘트는 선생님이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쌍극자 모먼트의 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 상쇄가 돼서 0이 돼버리면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완전히 상쇄가 되지 않아서 합이 0이 나오지 않으면 극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화베릴륨 같은 경우 보면은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양쪽으로 향하잖아요. 전기 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그런데 이거는 방향이 정확하게 반대고 크기도 같고 동일한 직선상에 위치를 하니까 물리에서 힘의 평형 조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칭이 되고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을 갖고 있긴 하나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고 동일 일직선상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쌍극자 모멘트가 향하게 되니까 합이 0. 그 다음에 3염화 붕소도 보면은 이 염소하고 붕소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럼 얘랑 합을 구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크기가 같은 쌍극자 모멘트가 나오고 얘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완전히 상쇄가 돼버려서 얘도 뭐가 됩니까? 무극성 분자가 돼요. 분자 안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정사면체 구조를 갖고 있는 메테인 같은 경우도 요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을 구해주면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쌍자 모멘트 합이 나타나게 되고 둘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예,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는 예,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 완벽한 대칭 구조로 모든 분단의 쌍자 모멘트의 합이 다 0이 돼서 상쇄가 돼버리면은 뭐가 될 수가 있다? 예, 무극성 분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극성 분자는 분자 구조가 비대칭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분자 구조가 비대칭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이거 대칭 아니에요? 양쪽으로 접으면 합이 이렇게 여기가 똑같으니까 이런 대칭이 아니라 쌍자 모멘트가 완벽하게 상쇄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바로 대칭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보면은 여기서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쌍자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럼 요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 돼요. 결국에. 그럼 이렇게 평행사변형적으로 구해주면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따라서 쌍자 모멘트가 향하는 방향 쪽이 바로 무슨 전화를 띠게 되냐면 음전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뺏긴 쪽이 양전화, 이렇게 될 거예요. 암모니아도 보면은 쌍자 보통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음전화를 띠게 돼요. 암모니아도 얘가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갖고 있고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 쪽으로 세 개가 모이면 이 세 개의 합은 질소로 이렇게 합쳐주기 때문에 질소 쪽이 음전화, 나머지가 양전화를 띠게 돼요. 사이아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쌍자 모멘트가 탄소가 수소보다 크니까 이쪽, 그다음에 질소가 탄소보다 크니까 이쪽,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 질소 쪽이 음전화를 띠게 되고 수소 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화를 띠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면체 구조이기는 한데 이 네 개의 쌍자 모멘트 합이 다 같아야 하는데 여기서 누가 더 커요? 염소가 더 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쪽 방향을 향하죠. 그럼 이 세 개의 합과 얘가 합쳐진 이 염소 쪽으로 결국에는 쌍자 모멘트가 향하기 때문에 염소가 마이너스, 나머지가 플러스를 띠게 되는 이런 형태로 안에서 전하가 균등 분포가 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다 무슨 분자?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쌍자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 극성 분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럼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이 둘의 합이랑 탄소에서 산소를 향하는 쌍자 모멘트의 합이 합쳐져 버리니까 이쪽 방향으로 쌍자 모멘트 총 합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수소 쪽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극성 분자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은 중심 원자에 만약에 뭐가 있느냐, 다원자 분자라고 하면은 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일단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다 극성 분자가 돼요. 중심 원자에. 이원자 분자면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극성 분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비대칭 구조를 가져서 분자 안의 쌍자 모멘트 합이 0이 되지가 않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요런 애들이죠. 결국에는 또 요런 애들도 해당이 되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극성 분자고,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은 없더라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쌍자 모멘트 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는 전하를 띠고 무극성 분자는 기본적으로 전하를 띠진 않아요. 자, 그러면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에 관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대전체의 영향. 자, 액체 상태의 극성 물질에 대표적으로 물이 극성 분자니까 액체 상태의 극성을 띠는 물질이 대표적으로 물이거든요. 액체 상태의 극성 물질에 대전체, 그러니까 마찰 전기로 인해서 전하를 띈 플러스나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되면은 액체 줄기가 대전체적으로 끌려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가면은 물에서 수소 부분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 보면은 물에서 산소 부분이 끌려오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가져다더라도 극성 분자는 이렇게 대전체한테 딸려오는 인력에 의해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장 안에다가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를 배치를 해보면 전기장 안에서는 각각 이쪽이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 거고 한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데 안에서 극성 분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은 플러스 극 쪽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는 걸 보면은 극성 분자고 무극성 분자는 기체 상태의 무극성 분자는 전기장에서 얘가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안 돼요. 그냥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은 무극성 분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용해성이에요. 용해성. 물에 녹는 건데, 자, 극성 분자는 극성 물질이나 이온 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다 뭘 띠고 있어요?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극성 물질인 용매에 잘 용해가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용해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일단은 뭐가 있냐면은 용질 입자 간 인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매 입자 간의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매 용질 입자 간의 인력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인력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용질 입자간 인력하고 용매 입자간 인력보다 용매 용질 입자간 인력이 커야지 실제로는 3이 1 또는 2보다는 커야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용해가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극성 용매는 극성 입자를 잘 끌어당겨요. 하지만 극성 용매는 무극성 입자를 잘 끌어당기지는 못하고 서로 입자끼리 얘네들, 즉 용질 입자끼리 잡아당기거나 용매 입자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용매 용질과 인력보다 크면은 요 안에 실제로는 용매 입자가 용질 입자를 둘러싸면서 용매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야지 녹아 들어가는 건데,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면 둘러쌀 수가 없어서 용해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3, 2, 1, 2보다는 커야 되는데,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녹였을 때 용매가 용질을 잡아끄는 힘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잘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성 물질인 물은 염화나트륨이나 황산구리와 같은 이온 결합 물질 또는 극성 물질인 에탄올 또는 염화수소 또는 암모니아 같은 분자들은 잘 녹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성 물질과 극성 용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전하를 띠지 않아요. 그래서 무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지 않고 오히려 무극성 용매에 훨씬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아이오딘 같은 할로젠 분자는 무극성 물질인 사염합탄소나 또는 헥세인 같은 액체 용매 또는 벤젠 같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식용유가 물하고 잘 섞이지 않는 이유는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물질이고 물 같은 경우에는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둘이 잘 혼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층이 나타나고 이 중에 밀도가 큰 게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성 물질하고 무극성 물질은 서로 잘 섞이지도 않고 잘 녹아 들어가지도 어떻게 됩니까?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용매에 대한 용해도를 보고서 이게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과 녹는 점, 끓는 점의 관계라고 나왔는데,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은 입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은 결국에는 분자하면 이 분자 간 인력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분자 간 인력이 크면은 녹는 점도 높고요, 끓는 점도 높아요.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분자 간 인력을 끊고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 분자는 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분자량이 서로 비슷할 때는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는 이 정전기적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작용하기 때문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더 커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높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자량이 아주 큰 무극성 분자랑 분자량이 작은 극성 분자는 둘이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를 해보면 이 기억이 니은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성 분자간 인력이 무극성 분자간 인력보다 더 커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해주려면은 처음에 여기 주어졌던 조건인 분자량이 비슷할 때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을 해야지 두 개의 인력을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분자량이 18이고 메테인은 16이라서 둘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암모니아를 비교해봐도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17이거든요. 근데 암모니아는 기체예요, 상온에서. 그리고 메테인도 기체예요. 근데 물은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0-183. 이게 100-161이면 끓는 점이 이 분자량 2 차이에 의한 차이로 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물은 또 극성이면서도 분자간 인력 중에서 근데 이건 좀 비교가 좀 잘못되기는 했는데, 왜냐면은 분자간 인력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인력인 무슨 결합을 하냐면 가운데 수소를 두고서 결합을 하는 수소 결합력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진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배우게 될 텐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화학 변화 물질인가 뭐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유독 극성 분자 중에서도 높아요. 암모니아도 극성이긴 한데, 차라리 비교를 하려면 HCl 같은 분자랑 비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또 HCl은 분자량이 많이 커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서 두 개로 나오긴 했는데, 물은 극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소 결합까지 해가지고 유독 더 크기도 합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자, 그래서 분자의 극성을 활용한 사례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웨이브 파동이 음식물 속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그 진동에 의한 열로 음식물을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기름, 무극성 기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끓어요. 수분이 없으면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음식물이 잘 데워지질 않아요. 그다음에 마블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한우 고기에 있는 그 지방 마블링이 아니라 대리석 무늬 같은 거거든요. 물과 유성 물감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활용을 해서 마블링 기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드라이 클리닝 할 때는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 해서 오면은 석유 냄새 같은 거 나거든요. 즉 드라이 클리닝은 물 대신에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진 유기용매를 사용을 해서 세탁을 하기 때문에 기름때를 물에 지지 않는 기름때를 좀 더 잘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분자의 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X, O, O예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이 된다는 아니죠. 즉,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더라도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극성 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극성 분자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여기서는 HCl하고 HCn이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지 않아서 뭐가 됩니까? 극성 분자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X예요. 자, 물은 극성 용매고 헥세인은 무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잘 안 섞입니다. 분자량이 비슷한 메테인하고 물 중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극성 분자간 인력이 무극성 분자간 인력보다는 커서 물이 훨씬 높아요. 그죠?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분자 가부터 라를 모형으로 나타냈답니다. 자, 극성 고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일단은 서로 다른 원자간 결합이니까 가, 나, 다, 라, 다 되죠. 그죠? 분자 내의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무극성 분자인 거는 완전 대칭 구조가 나오는 가, 나, 두 가지죠. 그죠? 따라서 가하고 나고요. 분자의 쌍극적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는 극성 분자인 다하고 라예요. 기체 상태일 때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분자는 극성 분자니까 다하고 라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물에 잘 용해가 되는 물질, 즉 극성 분자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은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극성 분자인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처럼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죠. 특히나 에탄올 뒤에 붙어 있는 얘가 C2H5 요 뒤에 OH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는데 얘가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 건데 얘를 갖고 있으면 얘가 친수성이라 물에 매우 잘 녹아요. 알코올률은 그래서 잘 녹습니다. 물에 매우 잘 녹아요. 에탄올 뿐만 아니라 메탄올도 CH3 요 뒤에 OH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는 거라서 이런 작용기를 갖고 있으면 물하고 굉장히 친한 극성 작용기라서 물에 잘 녹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분석 문제. 자, 분자 극성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이주기 원소 X부터 Z와 수소로 구성된 분자 가와 다의 루이스의 구조식을 나타냈대요. 자, X부터 Z는 다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고 X부터 Z는 임의의 원소기호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보면은 전기 음성도를 부호로 나타내면은 얘가 그럼 이중결합을 했으니까 이주기 원소니까 얘는 산소죠. X 같은 경우에는 Y는 탄소고, 그 다음에 Y가 탄소고 X는 산소, Z는 플로린에 해당이 될 테니까 가장 큰 거는 Z, 그 다음에는 X, 그 다음에는 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가부터 다의 분자 구조는 가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이죠. 그렇죠? 가는 X하고 X가 서로 돼 있으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 또는 선형. 그 다음에 나는 정사면체죠. 4개가 다 똑같으니까. 그쵸? 정사면체.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운데에 누가 있고요? 탄소가 있고 산소가 붙고 플로린이 이런 형태로 붙어 있는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부터 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자를 있는 대로 쓰세요. 자, 분자의 쌍극적 모멘트가 0인 분자는 무극성 분자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가 X2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누구였냐? YH4하고 그렇죠? 이렇게 두 개 가하고 나하고가 무극성 분자고, 다중결합이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X2하고 그 옆에 나와 있는 XYZ2죠. 그죠? XYZ2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 애는 X2하고 그 다음 얘죠. XYZ2는 직선형 구조, 평면 구조니까 가하고 다죠. 이거 가다네. 나가 아니라. 나는 CF4니까, YH4니까. 그죠? 가하고 다. 그 다음에 4번은 55XX5X예요. 55XX5X. 비공유 전화쌍 수는 가가 다의 2배다. 가 같은 경우에는 산소잖아요. 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나는 CH4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는 가운데 CO, F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다죠. 그러면은 비공유전쌍수가 가는 총 하나 둘 셋 4개고
여기서는 하나, 둘, 얘가 3개, 얘도 3개.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개예요? 8개죠. 그러니까 다가 가의 2배고, 결합각은 나는 여기 몇 도예요? 109.5도에 해당이 되고, 다는 얘가 큰 쪽이 122도에 해당이 되니까, 네, 다가 나보다 커야 되겠죠. YZ4의 분자의 쌍쌍 모멘트는 0이죠. 완전 대칭 구조를 가지니까 무극성 분자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대표자료 분석 분자의 분류 한번 봅시다. 그림은 4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 준 거래요. H2S, CO2, CH4, CH3, C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는, 그러니까 물처럼 생긴 H2S 직선형 구조, 요거가 동일 평면상에 있는 거죠. 분자가 극성인가? H2S 아니요. CO2. 분자가 그럼 나머지 중에서 분자가 극성인 건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 CH3, Cl이 될 거고요. 아니오는 CF4예요. 자, 그럼 루이스의 구조식은 S 두고 루이스의 구조식? 점전자식이 아니라, 그럼 S, H, 이렇게 구분형이고, 여기 비공전자 쌍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C, O, 예, 비공전자 쌍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CF4는 F, 그리고 각 플로린에 이렇게 있으면 되고, 얘는 C, H, 그 다음에 여기 C, L, 얘만 비공전자 쌍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공유 전자쌍수는 여기서 몇 개? 2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자, 비공전자쌍수는 하나, 2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짜리가 4개 있으니까 12개. 하나, 둘, 3개.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 중에서 4가지 분자 중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 거, 얘네 둘은 입체 구조고, H2S는 물처럼 구분형 구조고요. CO2는 직선형 구조니까 평면 구조고, 그 다음에 4가지 분자 중에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거, 그럼 중심에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일단 H2S 극성 분자고, 그 다음에는 완전 대칭이 안 되는 CH3, Cl, 얘네는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는 완전 대칭 구조를 가지니까 무극성 분자예요. 자, 그럼 4번은 O, XXOO예요. 자, 기억은 CHCl3고 니은은 CO2이다. 기억이 CO2고 니은이 CH3Cl이죠. 결합각은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니은은 얘는 입체 구조잖아요. 그죠? 얘 대략 109.5도에 가까운 값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가 CO2니까 CO2는 뭐예요? 180도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럼 결합각은 니은이 기억보다 큰 게 아니라 기억이 니은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료 분석, 극성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그림과 같이 물과 핵세인이 층을 이루고 있는 시험관 가와나에 고체 물질 A와 B를 각각 넣고 유리막대로 저었더니만, 가에서는 물층이 푸른색으로 변했으니까 가에서는 물에 녹은 게 황산구리에 해당이 될 거고, 나에서는 핵세인층이 무극성층이 보라색으로 요였으니까 아이오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밀도는 누가 더 큽니까? 물이 핵세인보다 크죠. 물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는 A는 뭐예요? 황산구리고 B는 뭘로 됩니까? 아이오딘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 핵세인 A, B 중에서 무극성인 물질은 여기서 뭐하고 뭡니까? 핵세인하고 B가 바로 무극성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물과 헥세인 중에서 기체 상태로 전기장에 넣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거는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는 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자, 55X5입니다. 55X5. 기체 상태의 B를 전기장에 넣으면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안 되고 그냥 랜덤 타겠죠. 그죠?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분자의 극성 한번 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세 가지 분자의 분자식이래요. 자, H, 사이아나수소, 3, 염화, 붕소, 물. 자, 무극성 분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얘. 한 개였지? 맞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분자는 여기서 누구밖에 없어요. 물만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얘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얘,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죠. 얘는 염소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여기서도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세 가지가 맞습니다. 보통 이제 중심 원자만 생각을 하다가 많이 틀려요. 자, 평면 구조는 직선, 평면, 구분형이니까 세 가지 맞고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그죠? 다 세 개 다 극성 공유 결합이죠. 분자 구조가 같은 분자는 자, 평면 삼각형, 직선, 구분형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은 2주기 원소 W부터 Z의 루이스 점 전자식입니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이렇게 되는데, 자, XY3, XZ3는 극성 분자가 맞죠. 왜냐면은 NF3가 되는 거니까 중심에 비공전성을 갖고 있죠. 자, WZ4는 쌍점 모멘트가 0이죠. CF4는 정사면체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0이 나오고요. 결합각은 WYZ2는 CO 양쪽에 FF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평면 삼각형형 약 122도가 나올 거고요. XWZ면 어디 갔어? XWZ면 FCN에 해당이 되니까 180도죠. 예, 틀렸죠.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표는 1, 2주기 원소 A부터 D의 원자가 전자 수와 전기 음성도를 나타내는데 전기 음성도가 2.2짜리가 누구냐면 수소죠. 수소.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전자가 하나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DCB예요. 전기 음성도가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가 4개야. 그러면은 B는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탄소겠죠. 탄소. 그리고 3.0짜리가 질소고, 그 다음에는 3.4짜리가 산소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원자과 전자석 6개. 그럼 얘는 5개? 이렇게 나타나겠죠.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2.6인가? 아마 선생님 기억이 그런데 얘가 2.6일 거예요. 아마. 네. 외워두면 문제 풀 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 A부터 D로 구성된 원자 가부터 라의 극성을 판별을 하라. 자, A2D, H2O 물이니까 얘는 극성이죠. BA4, CH4 메테인 정사면체 무극성이죠. 자, 그 다음에 BD2, CO2 완전 대칭형 나오니까 무극성이죠. 그죠? CA3는 NH3니까 극성에 해당이 되겠죠. 쌍점 모멘트 합이 0이 안 되고 이 둘은 완전 대칭 구조라 0이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2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각 결합의 쌍점 모멘트를 나타냈다. 이쪽으로 갔대요. 그럼 이건 CO2죠. 결국에는 COO.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O 들어가 있고 양쪽에 FF. 왜? 얘가 더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2주기 원소라서. 따라서 전기 음성도는 Z, Y, X 맞고, 가는 무극성 분자죠. 나는 분자의 쌍점 모멘트가 0 안 나와요. 극성 분자죠. 이쪽이 음전을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3번.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이주기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하고 나를 루이스의 점전자식으로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얘 비공유전자쌍 두 개 있잖아요. OF2에 대한 구조식이고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얘가. 그러니까 이게 옥텟 규칙을 만족을 안 하니까 BF3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가의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죠. 나는 그렇죠. 동일 평면상에 들어있는 평면 삼각형 구조예요. 분자의 쌍쌍 모멘트는 얘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무극성이라서 나가 가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 2번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세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분자 구조가 선형인 거는 이 중에서 HCN 밖에는 직선형이 안 나오고요. 나머지 두 개 중에서 극성인 거는 OF2, 그 다음에는 BF3는 평면삼각형 무극성 분자예요. 공유 전자쌍 수는 가는 몇 개 나와요? H 하나, C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공유 전자쌍 수 4개. O, F, F 해서 공유 전자쌍 몇 개? 2개. BF3는 F, F, F 해서 공유 전자쌍 3개가 나타나게 되니까 가가 나보다 커야죠. 결합각은 104.5도, 120도에 해당이 되니까 나가 다보다 작습니다. 다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하죠.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1번. 자, 그 다음에 7번은 그림은 분자 가부터 다의 기역하고 니은을 나타내는데 기역은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자, 그러면 CH4, NH3, H2O예요. 자, 공유 전자쌍 수랑 비공유 전자쌍 수를 써봅시다. 공유 몇 개? 4개. 비공유 빵. 그죠? 아예 없죠. 그 다음에 NH3는 공유가 몇 개? 3개. 비공유 하나. 공유 둘, 비공유 둘.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빵 4인 거가 여기가 공유죠. 그러면 기억이. 그 다음에 니은이 비공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가에 해당이 되는 거는 CH4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 3개니까 누구예요? NH3고 다는 나머지가 H2O예요. 기역은 공유 전자쌍수니까 틀렸고 가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죠. 결합각은 104.5도, 107도니까 가가 나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표는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X부터 Z는 HCO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가와 나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대요. 자, 구성 원자 수는 3개인데 무극성이래. 자, 3개가 무극성 구성 원자 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2로 결합을 하고 있고 분자의 극성은 무극성이래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1대2로 결합을 해서 무극성이 되는 경우는 CO2가 되던가 아니면은 H2, C2H2가 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구성 원자수는 총 3개. 근데 얘는 4개가 돼서 안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3개가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CO2라고 하면은 남는 게 누구예요, 지금? Z가 H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오면은 H2O. 얘도 1대2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Y가 산소, 얘가 탄소.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럼 극성은, 얘는 극성이죠. 자, X는 C다. 맞고, 기역은 극성 맞고, 결합각은 180도, 104.5도. 가가 나보다 크죠. 5번.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인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분자는 모두 무극성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분자를 찾고 각 분자의 극성 여부를 조사를 했대요. 그럼 무극성, 극성, 무극성. 그럼 일단 여기서 예외지. 그죠? 따라서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가 있기 때문에 가설은 옳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극성이고 무극성, 여기서 무극성인 건 얘가 무극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극성인 거는 여기서 중심에 비공전쌍이 없는데 극성이어야 되는 거니까 1번이죠. 이게 대칭이 나오지 않아요. 한쪽에 두 개 모여 있거나 하더라도 쟤는 완벽하게 대칭이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C에 H 있고 CL 있고 이쪽에 H 있고 CL 있으면 요거 해가지고 완전 대칭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 네 개가 똑같은 애가 붙어 있지 않고 두 개만 갖고 이 두 개씩만 갖더라도 이거는 무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예. 저거는 네 개가 다 똑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극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분자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다. 가부터 라는 H2O, CO2, NH3, CF4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가는 쌍극적 모멘트가 0이 아니래요. 그럼 일단 가가 될 수가 없는 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가는 물하고 NF3 중에 하나인데, 나하고 다는 모두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평면 구조인 거는 얘하고 얘가 평면 구조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은 가는 누구 아니면 누구야? H2O 또는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극성 분자여야 되는구나. NF3. 그 다음에 나 또는 가에 해당이 되는 거는 동일 평면상에 있는 거는 H2O하고 그 다음에는 CO2에 해당이 되고요. 공유 전자쌍수는 라가 나보다 많대요. 그럼 공유 전자쌍수가 얘가 몇 개예요? 2개, 4개, 3개, 4개.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일단은 가를 물이라고 해보면, 가를 H2O라고 해보면은 여기서 나나 다가 나하고 다는 동일 평면상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가는 그 나가 다가 여기서 얘가 들어가면은 가가 NF3 밖에는 안 되겠네요. 가는 NF3가 맞고, 왜? 여기서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NF3. 그럼 나하고 다가 얘가 두 개인데 공유 전자쌍이 라가 나보다 많대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라가 누구야? 남은 게 CF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에 해당이 되는 거는 얘가 몇 개야? 4개? 2개니까 나가 H2O, 다가 CO2, 그죠? 라가 CF4 이렇게 나와야지 맞죠? 가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질소에 하나 갖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 수는 다는 몇 개 있어요? 산소가 2개씩 4개를 가지고, 나는 산소 혼자 2개를 가지니까 다가 나의 2배 다 맞고요. 다하고 라는 무극성이다. 극성? 아니 무극성 맞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저런 문제가 좀 짜증나죠? 분석을 잘해야 되니까. 자, 11번. 표는 2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모든 원자는 다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대요. 자, 구성 원소가 X, Y고 3개래. 공유 전자쌍수가 N이래요. 자, 근데 얘는 구성 원자수가 3개인데 Y, Z인데 공유 전자쌍수가 2배가 됐어요. EN, EN. 그럼 결국에는 얘는 몇 개가 되냐면 2개, 4개, 4개만 될 거예요. 6개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안에서. 결국에는 3개로 이루어졌었을 때.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XY하고 XY2면 하나는 결국에는 뭐가 됐을 거냐면 OF2 형태가 될 거고, 하나는 CO2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둘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Y니까 Y가 산소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공유 전자쌍수가 4개고 얘는 공유 전자쌍수가
두 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가 X가 플로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Z죠. Z가 탄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XYZ 네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가운데 Z, C 두고 산소 두고 플로린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다 네,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가, 얘가 나, 그죠? 가의 분자 구조는 OF2 구분형 맞고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무극성, 극성 틀렸고 분자당 X 원자의 수는 X가 플로린이죠. 두 개 없고 두 개니까 다가 가하고 같죠. 서로. 그러니까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네요. 그 다음에 12번 분자의 극성과 물질의 성질. 그림은 비우렛에 물을 넣고 물줄기가 가늘게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음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대요. 그럼 물도 극성 용매고 에탄올도 극성 용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양전하를 띤 대전체로 실험을 하면 물줄기는 대전체에 아니에요. 똑같이 따라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물하고 잘 섞일 수 있느냐. 물하고 섞이면 극성이니까 에탄올도 극성이에요. 소주가 물에 에탄올을 섞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파는 희석식 소주가. 기체 상태의 H2O 수증기는 전기장 속에서 극성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돼야 되겠지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3번. 기체 상태의 분자 X를 전기장 속에 넣었을 때 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었대요. 그럼 마이너스 극으로 갔으니까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따라서 X는 극성이고 전기 음성도는 니은이 커야죠. 그죠? 네, 니은 쪽이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시험관에 사염화탄소, 물, 헥세인을 차례로 넣었대요. 그러면은 이게 세 개가 층을 이뤘기 때문에 무극성, 극성, 무극성 이렇게 될 거고 밀도는 순서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사염화탄소는 무극성이에요. 만약에 들고 막 흔들어 버리면 이 둘이 섞이겠죠. 무극성이니까. 자, 황산구리를 넣으면 물층이 물에만 녹겠죠. 무극성 용매에는 안 녹으니까. 시험관 속 액체를 막 흔들어서 혼합한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무극성끼리 섞이고 극성하고 분리가 되니까 두 개의 액체층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은 그림은 두 가지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나타냈답니다. 자, 이것도 극성 분자고 얘도 극성이에요. 이거 대칭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둘 다 0이 아니에요. 액체 상태에서 헥세인하고 잘 섞이지 않죠. 그죠? 헥세인은 무극성 용매니까 기체 상태로 전기장에 넣으면 그렇죠. 둘 다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은 그림은 분자량이 비슷한 XH3랑 YH4를 전기장 안에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얘는 극성이죠. 일정하게 배열이 된 걸로 봐서는 랜덤 배열이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끓는 점은 당연히 누가 더 클 거예요? XH3의 끓는 점이 YH4보다는 높을 겁니다. 왜? 얘가 극성 분자니까. 극성 분자간 인력이 분자량이 비슷했을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보다는 크니까.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분자 가부터 다의 구성 원소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냈대요. 가부터 다는 CH4, NH3, H2O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CNOH 중 전기 음성도는 H가 제일 작대요. 자, 지금 구성 원소가 구성 분자가 CH4, 그 다음에는 NH3, H2O면 이 중에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제일 큰 거는 물이에요. 그죠? H2O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암모니아 NH3가 되고 이게 2.2, 2.6
2.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CH4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끓는 점은, 자, 얘는 무극성, 극성, 분자량이 물 18이고요. 얘는 17이고요. 얘는 16이라 비슷비슷하긴 한데, 끓는 점은 극성이 무극성보다는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훨씬 커야 되니까 맞고, 액체 상태의 다에는 나는 잘 녹지만 가는 잘 녹지 않죠. 맞죠? 액체 상태인 다를 가늘게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음전할 땐 대전차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끌려와야죠. 극성 용매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업. 자, 표는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이거를 이제 분자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거는 눈에 좀 익혀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저걸 조합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조금 특이하게 랜덤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2주기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X부터 Z는 CN, F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가부터 다의 구성 원자수는 5개보다는 적고요. 모든 원자는 다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C하고 N하고 F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성 원자수가 X, Y가 1대1로 돼 있어요. 자, 1대1로 돼 있고, 얘가 Y, Z가 1대3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1대1로 돼 있는데 1.2가 나왔어요. X, Y가. 그러면 Y하고 Z가 1대3으로 나와서 1대3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게 보통 N, F3라고 치면, 이쪽에서 공유는 몇 개예요? 3개고 비공유가 하나잖아요. 그쵸? 아니다. 여기 플로린이 있구나. 이 낚일 뻔했네. 자, F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유가 몇 개? 3개. 비공유는 여기 하나에 플로린이 하나, 둘, 셋, 3개 있으니까 9개, 하나까지 10개죠.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는 3분의 10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Y가 플로린이면 Z는 질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X, Y가 1대1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X, Y가 그럼 플로린이면은 X가 산소거든요. 그럼 얘가 1대1로 결합하려면은 O2, F2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에 O 단일결합, O 단일결합 F. 그러면 제가 만나를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구조가 O2, F2에 해당이 되니까 공유 하나, 둘, 3개. 그죠? 그 다음에 비공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3에 4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은 3분의 10이면 1.2가 나오냐, 안 나오냐? 1.2가 안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O2F2가 될 수가 없네. 그치? 자, 그러면 O2F2가 안 되면은 나머지가 누구야? 5가 아니라 C구나. 아이씨, 멍청한 놈. 그러면은 C2F2가 돼야 되네요. 이렇게. F. 왜 5라고 주시다?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5분의 6개니까 5분의 6. 맞네요. 그죠? 그러면은 Y는 플로린이고 X는 탄소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그러면은 CF4가 돼버리면, CF4면은 공유전자쌍이 4개고 비공유가 3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12. 그러면 3 맞네요. 그쵸? 자, 얘는 NF3에 해당이 되어야 될 거고, 따라서 Y분의 X는, Y는 얼마가 나와요? Y가 3분의 10분의 얼마입니까? 4에 해당이 되니까 10분의 12니까 1.2 맞네요.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가는, 이거 완전 대칭 구조죠.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무극성, 나도 무극성.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서로 0으로 똑같아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는 요거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고, 얘하고 얘는 없죠. CF4하고 NH3니까 요 둘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산소가 있는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은 네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BCl3, CCl4, COCl2, PCl3. 자, 입체 구조인가? 자, 입체 구조인 거는 이 녀석 입체, 다음에는 이 녀석이 입체죠. 그쵸?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아니오에서 COCl2가 일로 왔으면 나머지가 그럼 누구예요? BCl3죠. 그러면서 CCl4가 왔으니까 여기서는 PCl3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극성, 무극성, 극성, 무극성 이렇게 될 겁니다. 극성 분자인가는 가로 적절하죠. 왜?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이네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은 PCl3이다. 예, 맞아요.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은 CCl4는 공유 몇 개예요? 4개. 염소가 비공유전자쌍 3개 있는데 4개가 붙어 있으니까 12개. 얘가 3이에요. 얘가 CCl4고. 그 다음에 니은은 BCl3면은 공유가 몇 개예요? 3개. 그 다음에는 염소가 똑같이 밖에 비공유가 3개 있는데 3개가 들어있으니까 총 9개. 얘도 얼마냐? 3이네요. 그럼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표는 2주기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에 대한 자료인데 루이스의 구조는 단일 결합하고 다중 결합을 구분 없이 나타냈대요. 다중 결합이 있는데 안 나타냈대요. 가부터 다는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전부 다 만족을 한답니다. 2주기 원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C, N, O, F 이 4개 중에 3개 이 W, X, Y, Z니까 요 4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둘이 결합각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아요. 그럼 180도의 결합각이 나오는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CO2의 형태로 될 거예요. X, Z. 그 다음에는 FCN 형태, 그러니까 CO2하고 FCN의 형태가 결합각이 180도로 일직선이 나타나게 되니까 지금 W가 얘네요. 그러면 그죠? W가 요거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야? 남은 게 얘가 Y네요. 그죠? 그럼 얘는 몇 도? 180도에 해당이 되어야 될 거고 W하고 Y하고 Z 그러니까 얘가 나고 현재 얘가 가고 W하고 Y하고 Z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중간에 C W하고 Y하고 W하고 Y하고 Z NOF 그러면 가운데 N 붙고 O 붙고 F 붙고 이렇게 되면은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대략 결합각이 이걸 단일 결합으로 치면 여기 비공전상 하나가 있는 거니까 약간 구분형인데 물은 비공전상 2개가 있잖아요. 그럼 104.5도인데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크겠다. 104.5도와 107도의 그 사이 어딘가쯤 되겠네요. 자, 그럼 공유 전자쌍 수는 나는 몇 개예요? 이거 4개. 가는 하나, 둘, 셋, 4개. 얘도 4개. 얘는 하나, 둘, 3개. 그죠? 그러면 얘는 둘이 똑같아요. 자, 기억은 이거보다는 무조건 더 작을 수밖에 없죠. 180도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다 극성이다. 무극성, 극성, 극성. 그래서 니은만 맞네요. 자, 요거는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겠네요. 자, 요런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주세요. 눈에 좀 익혀놓으면 나중에 조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A와 B는 아이오딘하고 황산구리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무극성 용질, 극성 용질이죠. 시험관 기억하고 니은에 물과 핵세인을 모두 넣고 잘 흔든 다음 충분한 시간이 놓아두고 변화를 관찰을 했대요. 그러니까 물이 아래로 가고 핵세인이 위로 갔는데 기억에는 A, 니은에는
B를 넣고 잘 흔든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에 두고 변화를 관찰을 했대요. 가해 과정 후 기억과 니은 모두 아래층은 물, 윗부분은 헥세인이고, 자, 기억의 헥세인층이 보라색으로 니은의 물층이 푸른색으로 변했으면 여기에는 아이오딘을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황산구리를 집어넣은 거죠. 자, 액체의 밀도는 헥세인이 물보다 작으니까 물 위로 떴겠죠. A는 아이오딘 맞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용매에 잘 용해가 됩니다.